이번 시간에는 함수와 그래프에 대해 학습합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동영상부터는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번 첫 번째 챕터 기초 입문에서는 사실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개념들을 정리하는 거라서 그냥 눈으로만 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루게 될 극한의 개념들은 고등학교 때는 다루지 않았던 엡실론 델타 같은 새로운 개념, 새로운 기호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눈으로만 살펴봐서는, 눈으로만 보고 있어서는 완전히 이해할 수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수학은 정확한 이해가 굉장히 중요한 학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로서 수학의 개념은 결국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지 본인의 것이 됩니다. 그런데 암기를 잘하기 위해선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죠. 즉, 이해가 필요한 건 사실은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암기를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단순히 눈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영상을 보면서 반드시 노트 필기를 하기를 강하게 추천합니다. 여러분이 노트 필기를 하면 그럼 눈으로 본 정보가 여러분의 뇌에서 처리를 해서 결국 손을 움직여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해당되는 개념을 훨씬 더 깊이 있게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그럼 먼저 함수와 그 그래프가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죠. 여러분, 함수가 무엇인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정의를 우리 다시 한번 엄밀하게 써보도록 할게요. 함수는 보통 알파벳 F로 표현하고 X에서부터 Y로 가는 이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라고 그럽니다. 네, 함수가 되기 위해서는 임의의 X, 네, 이때 이 대문자 X로 표현된 집합이 함수의 정의역이라고 불리는 집합이고, 대문자 Y로 표현된 집합이 이 함수의 공역이라고 불리는 집합입니다. 그래서 정의역에 있는 임의의 원소 X를 하나 꺼내왔어요. 그 X에 대해서 네, 대문자 1을 거꾸로 쓴 건 there exist, 존재한다는 뜻이죠. F에 대응되는 함수값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 함수값이 공역에 있는 그런 원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정의역의 원소가 하나 정해졌을 때 대응되는 함수값은 꼭 하나만 있어야 됩니다. 여러 개가 있거나 아니면 존재하지 않거나 그러면 함수의 대응 관계가 아닌 거죠. 그래서 x에 대응되는 fx는 항상 유일하게 존재해야 됩니다. 그걸 우리 there exist 1을 거꾸로 쓴 이 기호에 덧붙여서 뒤에 느낌표를 적어줍니다. 이 느낌표가 하나만 존재한다, 이런 뜻입니다. 네, 이런 대응 관계를 우리가 함수의 정의로 볼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의역이 무엇인지 이야기하지 않고 F의 대응 관계만 제시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 경우에는 정의역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유추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치되는 정의역의 개념을 자연 정의역 또는 내추럴 도메인이라고 부르는데요. 가령 내추럴 도메인, 내추럴 도메인의 의미는 주어진 함수 관계, 그 함수의 대응 규칙이 정해지는 가장 큰 최대의 실수 집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서 미적분학에서 다루는 수는 실수로 제한하기로 했죠. 복소수는 다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역도 실수의 부분 집합이어야 되고 공역도 실수의 부분 집합이어야 됩니다. 따라서 정의역이 주어져 있지 않고 그냥 함수의 대응 관계만 주어진 경우, 예를 들어 for example fx가 루트 9-x제곱이라는 식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그때 정의역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유추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런 함수 관계로부터 이거의 자연 정의역은 이 함수 값이 실수가 되는 그런 최대 집합을 뜻합니다. 즉,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실수들 중에서 x가 마이너스 3보다는 크거나 같고 3보다는 작거나 같아야지 이 제곱근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아져서 스퀘어 루트 제곱근을 취할 때 실수를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집합이 이 함수 꼴의 자연 정의역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이걸 구간으로는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네, 다음으로 함수의 그래프가 무엇인지 의미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f가 x에서부터 y로 가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 함수의 그래프가 무엇이냐? 그래프의 의미는 이제 2차원 평면을 생각할 거예요. 2차원 평면에서 첫 번째 좌표가 x일 때 두 번째 좌표가 이 함수에 x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값, 함수 값 fx를 두 번째 y 좌표로 갖는 이런 점들의 집합. 물론 이때 이 x는 함수의 정의역에 있는 원소여야 되겠죠. 예를 들어 fx가 x-1분의 2라는 유리식꼴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그때 이거에 대응되는 자연 정의역은 뭐죠? 유리식에서는 분모가 0인 경우에는 실수가 아니죠. 따라서 자연 정의역은 실수들 중에서 이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1만 제외하면 이 함수는 실수 범위에서 잘 정의가 됩니다. 저 집합 안에서 그럼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죠. 네, 좌표 평면에서 x가 1인 점은 저 함수의 정의역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직선을 따라서는 함수값이 없고요. 즉 그래프가 존재하지 않고요. x가 1보다 큰 경우엔 x값이 점점 1에서부터 멀어지면 값이 작아지는 이런 반비례 곡선이 얻어지죠. 또 x가 1보다 작은 경우에는 이거와 대칭인 이런 형태의 점들이 얻어집니다. 이게 주어진 유리함수의 그래프죠. 네, 이어서 함수들 중에서 특별히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 fx를 짝함수라고 부를 땐 또는 영어로는 even 펑션이라고 부르는 건 함수가 이런 대칭성을 가지고 있을 때입니다. f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집어넣은 게 f의 x를 계산한 것과 동일한 모든 x에 대해서 이런 관계를 만족하고 있을 때 이 함수를 짝함수라고 부릅니다. 반대로 fx가 홀함수 또는 odd 펑션 이라는 건 함수 f에 마이너스 x를 대입했더니 그냥 x를 대입한 것과 반대 부호의 값을 가지는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네, 짝함수인 경우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함수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그래프 입장에서는 y축의 대칭인 그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홀함수인 경우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하면 그 함수값의 부호도 바뀝니다. 즉 x값의 부호를 바꾸면 y의 부호도 바뀌게 되는 거죠. 두 개가 동시에 바뀌어지면 네, 그래프 입장에서는
원점의 대칭인 그런 그래프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fx라는 함수가 x의 4승 마이너스 3배의 x제곱 더하기 4분의 x의 3승 더하기 3x 꼴로 주어져 있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 함수는 홀함수인가요? 짝함수인가요? 네, 분모를 보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도 값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때 분모는 짝함수죠. 분자는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여기도 마이너스가 하나 나오고 여기다 마이너스가 나올 거니까 네, 홀함수입니다. 그래서 홀함수를 짝함수로 나눴어요. 결과적으로 이 함수는 어떤 함수일까요? 이 함수는 홀함수의 성질을 갖게 되죠. 자, 실제 우리가 확인을 해보려면 f 안에 마이너스 x를 넣어보면 됩니다. 그러면 분자는 마이너스 x의 3승 빼기 3x. 근데 분모는 4승 또는 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x를 넣어도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기호만 앞으로 뽑아내면 나머지 부분이 정확히 fx랑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x를 넣었더니 마이너스가 앞으로 빠져나왔어요. 즉 홀함수라는 뜻이죠. 네, 그렇다고 모든 함수가 홀함수 또는 짝함수로만 구성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홀함수도 아니고 짝함수 아닌 그런 함수들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죠. 네, 다음으로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몇 가지 중요한 함수들을 더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네, 절대값 함수인데요. 절대값 함수는 네, x, 정의역에 x라는 숫자가 주어지면 그거의 절대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x가 0보다 클 때는 x값 그 자체로 주어져 있지만 x가 0보다 작을 때는 부호가 바뀌어서 양의 값을 가지는 이런 그래프가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y축의 대칭이고 함수는 짝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죠. 네, 또 하나 우리가 앞으로 가끔 하게 될 함수 중에는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이건 최대 정수 함수 또는 가우스 함수라고 부르는 건데요. 그 의미는 뭐냐면 x가 주어져 있을 때 x보다 작거나 아니면 같은 최대 정수를 찾아주는 그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아랫부분을 버린다는 뜻이죠. 그죠? 소수점 아랫부분의 버림에 해당되겠습니다. 이걸 그래프로 그린다고 생각해 봐요.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가령 0이 있고 여기 1이 있습니다. 0부터 1 사이의 숫자들은 최대 정수 함수에 집어넣으면 소수점 아랫부분이 다 사라지고 버려지고 결과적으로 0만 남게 되겠죠. 그래서 그래프는 원점에서부터 시작해서 1까지 쭉 가다가 만약 1이 되면 x알이 1이 들어가면 그때는 소수점 아래를 버려도 값이 1이 돼서 여기서 1까지 이렇게 점프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1에서는 함수값이 요직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점프가 일어나죠. 그 다음 1에서부터 더 움직여 보면 2가 되기 전까지는 최대 정수 함수는 그냥 1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기서 2가 되는 순간 최대 정수의 값은 2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계단처럼 생긴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함수와 그래프를 주제로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핵심 개념을 통해 정리해 보세요.